네, 안녕하세요. 힐링무브 대표 이주환입니다. 하루 한 개씩 근육학 마스터. 오늘은 장 비골근, 종아리 근육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발목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한글 명칭으로는 이 종아리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 명칭으로는 페로니어스 롱거스라고 부르거나 또 페로니어스 브레비스, 장비골근, 단비골근. 그래서 합쳐서 비골근이라는 근육인데 지금 사진상에 나와 있는 이 근육입니다. 보시면은 지금은 마치 근육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근육은 두 개라서 바깥쪽에 그리고 좀 더 위쪽에 있는 것이 장비골근이고, 그래서 이 장비골근 건이 이 뒤쪽으로 지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단비골근 근육이 있는데 단비골근의 건은 장비골근보다 더 앞쪽으로 주행을 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근육을 오늘 공부를 하게 되는데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부학적 위치를 살펴보면 첫 번째 장비골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시점은 비골의 외측 외측 비골의 외측면 상측 3분의 2. 그러니까 이 사진상에서는 근육의 이 위쪽 부분에 붙어 있는 것이 장비골근입니다. 그래서 정지는 이 근육이 와서 힘줄이 외측 복숭아뼈 외과의 뒤쪽으로 가면서 발바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측 복숭아뼈를 후방으로 지나서 복숭아뼈의 뒤를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발의 뒤꿈치를 지나서 설상골과 첫 번째 중족골의 기저부인데, 자, 이것은 이 사진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발의 바깥쪽이 보이죠? 사실 발바닥을 지나 반대쪽 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쪽 발로 가는데 정확하게 가는 경로는 제가 고 3D 해부학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장비골근은 단비골근보다 더 위쪽에 상측에 붙는다는 점과, 그리고 이 외측 복숭아뼈를 지난다는 점, 그리고 외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바닥을 지나서 내측에서 정지한다는 사실을 기시와 정지로 구분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단비골근 같은 경우는 기시가 비골의 외측면의 아래쪽에 있습니다. 오히려 아래쪽에 있는데, 자, 아래쪽 3분의 2인데 위쪽에 이 장비골근에 의해서 가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근육은 지금 하나의 근육처럼 보이지만 두 개의 근육을 같이 그려놓은 사진이라서 단비골근을 보려면 그 위쪽에 있는 장비골근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붙어 있다고 상상을 하시고, 그리고 밑으로 주행을 하여서 역시 복숭아뼈 쪽으로 주행을 해서 장비골근 건보다는 앞쪽으로 주행을 해서 어디서 끝나냐면 외측 다섯 번째 중족골 기저부에 끝나게 됩니다. 특별히 다섯 번째 중족골 기저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을 만져보시면 발바닥 바깥쪽에 보면 톡 튀어나온 뼈의 융기가 있는데 쉽게 제5 중족골의 기저부를 만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근육의 해부학 어플을 통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저랑 같이 어플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근육을 다 나오게끔 하고 볼게요. 자, 우리가 두 번을 배웠던 근육들은 먼저 tibialis anterior라는 근육, 정경골근을 배웠었고, 그리고 그 바깥쪽에 extensor digitorum longus, 장지신근,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extensor hallucis longus, 장무지신근, 이렇게 세 가지 근육 배웠던 거는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배우는 게 우리가 좀 더 바깥쪽에 있는 근육인데, 여기서 봤을 때는 이 근육이죠. fibrillaris longus. 여기서는 참고로 fibrillaris라고 되어 있습니다. fibrillaris. 그러니까 peroneus라고 부르기도 하고 fibrillari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fibrillaris longus라는 것이 장 비골근인데, 자, 이렇게 지금 보면은 위쪽에서부터 주행을 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아이솔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자, 장비골근을 보게 되면 비골의 위쪽에 붙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위쪽 3분의 2에 붙어서 건이 어떻게 지나가나요? 자, 외측 복숭아뼈의 뒤쪽으로 지나간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마치
외측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발바닥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 보게 되면 자,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되냐면 발바닥을 통과하여서 반대쪽 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첫 번째 발허리뼈 metatarsal of first digit of foot, 첫 번째 발허리뼈, 첫 번째 중족골의 바닥에 붙는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보게 되시면 이러한 부착점을 가지기 때문에 이 장 비골근이 아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예, 이 해부학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밑에 fibrillaris brevis 단비골근이 있는데, 자, 보다시피 장 비골근에 의해서 가려져 있습니다. 자, 장 비골근 한번 숨겨볼까요? 페이드. 자, 이렇게 흐릿하게 하니까 그 밑에 이 장비골근 밑에 숨어있는 단비골근이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조금 더 아래쪽에 붙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으로 따졌을 때는 장비골근의 건이 조금 더 뒷면으로 가고 있고요. 단비골근의 건은 조금 더 앞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비골근은 외측에서 끝난다는 거 볼 수 있죠. 자,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아이솔레이션 하겠습니다. 자, 아이솔레이션 해서 보니까 자, 더 명확히 보이죠? 비골의 어디죠? 밑에 쪽. 하측의 밑쪽에 부착을 하고 역시 외측 복숭아뼈의 뒷면으로 지나가면서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발허리뼈 중족골 바닥에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비슷하게 지나가지만 단비골근은 다섯 번째 발허리뼈에 붙었고 장비골근은 반대쪽에 첫 번째 발허리뼈에 붙는다라는 해부학적 위치에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능 및 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능 및 작용을 보면 먼저 웨번이라는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저축 굴곡이라는 작용을 합니다. 웨번, 가쪽 번짐은 우리가 이벌전이라고 부르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벌전. 자, 발목을 바깥쪽으로, 가쪽으로 젖힌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저축 굴곡은 플란타 플렉션이죠. 네. 이벌전과 플란타 플렉션 이 두 가지 용어들을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장비골근과 단비골근의 기능이라고 하면은 이벌전 플란타 플렉션. 사실 이번전 플란타 플렉션은 장비골근의 기능이고요. 단비골근은 이벌전보다는 그 외전이라고 해서 그 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비덕션이라는 동작을 하는데 단비골근은 근육이 작고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장비골근의 기능인 이벌전과 플란타 플렉션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 내측과 외측의 균형을 조절한다는 점이 중요한데, 자, 내외측의 균형 조절이죠. 자, 이벌전의 근육이 핵심 작용입니다. 반대로 반대 작용, 인벌전 근육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후경골근과 그리고 전경골근 두 가지. 우리는 전경골근은 이미 배웠고요. 후경골근은 뒤에서 배워야 되는데, 자, 안쪽 발목의 안쪽에서 잡아주는 근육이 두 가지인데요. 전경골근과 후경골근이 있고, 그리고 이 바깥쪽에 이 장비골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근육군이 서로 협력을 해야지 걸을 때 발목이 꺾이지 않고 균형이 잡히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인벌전 쪽으로 과도하게 가든지 이벌전 쪽으로 과도하게 가면 그 근육들의 밸런스가 맞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특별히 아치의 형성에 기여를 하는데 횡족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족궁이라고 한다면은 아치라는 뜻인데, 아치에는 세로 아치가 있고 가로 아치가 있습니다. 자, 세로 아치가 있고 가로 아치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발로 보여드리면, 자, 이 발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세로 아치라고 하면은 이 앞에서 뒤로 가는 이 아치, 그래서 엄지발가락과 그리고 내측 설상골과 그리고 주상골 그리고 거골 종골에서 이루어지는 이 아치를 세로 아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로 아치는 뭐냐면 발바닥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발바닥에서 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발 중족골에 의해서 형성되는
아치들이 있죠. 우리가 손바닥을 보더라도 손바닥이 편편한 게 아니라 보면은 아치가 져 있죠. 이 손바닥 안에 있는 뼈는 손허리뼈입니다. 손허리뼈에 의해서 형성된 아치가 있는 것처럼 발에도 발허리뼈, 중족골이 있죠. 그래서 이 중족골에 의해서 형성되는 이 아치들을 봤을 때 얘네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가로아치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가로아치를 높이게 하는 근육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 지금 배우는 장비골근입니다. 장비골근이 발의 가로아치를 높입니다. 자, 적혀져 있죠. 발의 가로 고리를 유지시킨다. 자, 그럼 장비골근이 기능을 정확하게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발의 가로아치가 낮아지게 되겠죠. 세로아치, 가로아치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발의 아치라고 하면은 세로 아치만 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아치가 다 중요하고, 특히 가로아치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장비골근의 기능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촉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골근의 촉진 방법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손가락의 위치에 따라서 근육의 근복을 촉진을 할 수가 있고요. 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래처럼 근육의 힘줄을 촉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를 이 사진은 옆으로 눕게 한 겁니다. 옆으로 눕게 하고 발을 편안하게 뻗게 합니다. 그리고 발에 두 가지 동작을 지시를 하는 거죠. 2번에 적혀 있는데 외번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외번, 특히 외번을 하면서 동시에 발목을 약간 내리는 저축 굴곡을 지시하시면 좋습니다. 외번과 저축 굴곡을 지시하게 되면 이 손가락 끝에 특히 장비골근이 올라오는 수축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발목 쪽으로 손가락을 이동하게 되면, 자, 이 사진 잘 보이시나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이 복숭아뼈의 뒤쪽으로 힘줄이 튀어나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장비골근의 힘줄입니다. 장비골근과 단비골근의 촉진을 구분해서 할 필요는 없고요. 이 비골근, 장비골근, 단비골근 한 번에 이렇게 외번이라는 동작으로 이제 촉진을 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촉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장비골근의 영상에서 해부학과 그 다음에 기능 그리고 촉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이어서 통증 유발점과 간단한 관리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도 곧 이제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기다려 주시고 오늘 강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